20개월 이현이, 그리고 6살 수현이. 두 아이가 자라는 집의 아침은 어떤 풍경일까요? 오늘따라 일찍 일어난 이현이 덕분에 여느 아침보다 하루를 일찌감치 시작한 가족들. 아이 둘을 키운다는 건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 살고 있는 수연이, 이현이 엄마 신혜진입니다. 육아 전담을 하고 있는 육아맘으로서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일단 두 아이가 일어나는 시간이 같지 않아서 이제 보통 이현이가 먼저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럼 이현이가 이제 일어나면 같이 이제 좋아하는 놀이를 하다가 간단하게 이제 아침 챙겨주고 이제 9시 등원버스를 태워야 해서 이제 두 손을 이제 잡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이랑 가볍게 산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현이가 요즘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 있는 걸 더 좋아해서 산책을 또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러고 이제 또 와서 이제 점심 때 밥을 먹고 낮잠을 재우고 4시에 이제 첫째가 하원하고 오니까 이제 놀이터를 가거나 아니면 월요일에는 이제 은하수동산에 발레 수업이 있어서 같이 가서 동생은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화수목은 또 센터에 가서 또 이제 수업하는 게 있어서 가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또 다른 또 도서관에서 수업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맞춰 갑니다. 이제 6시나 6시 반쯤 집에 와서 씻고 밥을 먹이고 하루가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저의 육퇴는 이제 아이 재우고 나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네, 육퇴가 시작됩니다. 밀어 밀어 밀어. 이현이 엘리베이터 눌러. 나 오늘 밀었겠지. 난 맨날 수업해야 되지. 첫째 이제 9시에 등원 하면서 등원 보내고, 둘째는 이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나 수현이가 어린이집 가는 길, 그 길을 꼭 따라 나선다는 동생 이현이. 누나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덕에 산책도 하고 아파트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 시간이 이현이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놀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침마다 익숙한 풍경이죠. 첫째 수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현이와 산책하는 이 시간이 엄마 아빠에겐 그나마 여유로운 시간. 수현이 이현이만을 생각하며 산 지 벌써 6년. 부부의 시간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매 순간이 행복이고 감사하더라고요. 특히나 수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서 저랑 이제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침에 수연이가 등원을 하고 오후에 이렇게 하원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똑같이 저녁밥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같이 저녁밥을 먹고 평소와 똑같이 같이 있는 것도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현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처음에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숨 쉬는 거 편안하게 그 숨소리만 듣는 것도 그냥 큰 행복이라고 느꼈고, 네, 그냥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이게 감사하고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유아씨 먹고 있다, 그죠? 이현이가 밥을 잘 먹고 잘 크고 있는지 발달 과정을 함께 체크하는 두 사람. 어떤 사이일까요? 이현이네는 미숙아 가정이었어서
어머니가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내가 잘 먹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잘 먹여서 아기가 키, 몸무게, 성장은 괜찮게 잘 되고 있는지 가장 궁금해 하셨어서 방문할 때마다 성장률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놀이 부분이라던가 아기의 발달 사항을 엄마랑 확인해 봄으로써 양육으로 인한 불안감을 조금 줄여드리는 역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활달하게 이 넓은 공간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미수가였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상적인 발달을 잘하고 있는 아기라 굉장히 조금 보람되는 가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처음 알게 된 건 이제 이연이를 낳고 이연이만 이제 NICU에 두고 저 혼자 이제 먼저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이연이 퇴원하기 전에 고위험 관련 산모 지원이라든지 미수가 관련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고 싶어서 보건소를 방문했던 차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아기는 병원에 혼자 두고 저 혼자 또 퇴원을 했던 차라 우울증도 너무 심했었고, 또 아이가 이제 이른둥이 이제 30주 3일에 나왔던 케이스라 또 전문가의 이제 지속적인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차에 이런 사업을 알게 되어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연이가 이른둥이다 보니까 저는 첫째는 정상분만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른둥이라는 미숙아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정보도 알고 있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이른둥이지만 이 속도로 잘 크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또 부족한 건 뭔지, 그리고 나는 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이 사업을 통해서 아이의 발달 같은 것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의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케어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공원을 걸으며 산책할 수 있기까지 가족에겐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이연이하고 그 놀이터에서 놀거나 아파트 근처를 이제 도는 산책이었는데, 이제 신랑이 주중에 쉬거나 하면 그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금오지 이제 금산못 거기 이제 둘레 산책길을 가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계절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정말 오후 늦게나 가야 조금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낙엽 떨어지고 이제 가을이 느껴진다는 게, 이제 가면 이제 밤송이도 떨어져 있고 도토리도 주워서 만져볼 수 있고 낙엽도 밟을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나뭇잎을 바라본다는 것도 너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이제 다양하게 있어서 수연이가 가도 좋아하고 이연이도 가도 좋아해서 자주 산책을 가는 편입니다. 근데 신랑이 주중에 없으면 주말이라도 하루 코스로 넣어가지고 가긴 해요. 저희 신랑이 첫째 수연이가 7개월 때 다른 지역으로 이제 멀리 이제 정근을 가게 되는 바람에 이제 그때는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었고, 그래서 혼자 케어를 하는 상황이었고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둘째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정도 뒤에 이제 신랑이 다시 진주를 오고, 그때부터 이제 수연이한테도 형제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1년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계획하에 이연이를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둘째가 찾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이현이는 엄마 아빠 예상보다 10주나 일찍 세상에 나와 미숙아로 세상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많이 미안했어요. 왜냐면 이제 수연이를 이제 돌보면서 이연이를 가졌던 초기부터 이제 하혈부터 시작해서 입퇴원을 자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이제 첫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맞춰주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키지 못했다라는 미안함, 많이 품어주지 못했다라는 미안함이 컸는데, 그래도 제 배에서 이제 뛰고 있는 심장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20주부터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30주 3일까지 이제 누워서 예언이를 이제 제가 지킬 수 있을 만큼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미안하죠. 이제 이제 첫째를 보느라 둘째 너를 너무 무심했나, 너에게 무심했나, 미안한 생각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너를 지킬 수 있어, 볼 수 있어, 고맙다라는 생각도 지금은 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고맙고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저도 입원을 오래 했지만 이연이도 이제 NICU에 인큐베이터를 정말 오래 있었어요. 제가 저 진료 영수증을 보니까 72일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총 진료 금액이 7,3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100만 원 정도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당시 그 정부의 도움을 많이 진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연이가 퇴원하고 나서도 이제 조산아 이런 환자로 분류돼가지고 외래 진료 받을 때도 지금까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연이가 태어난 그 해와 그 다음 해 그 시나지스라 해가지고 또 이제 이연이 같은 또 기관지 폐 형성 이상 그런 만성 그 미수가 관련해가지고 또 그런 보험 적용이 안 되면 한 대에 100만 원 하는 그런 주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예방 주사도 이제 맞을 수 있게 해줘서 네 저는 네,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이때까지는 애 둘 키우면서 전혀 제 시간에 여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기 둘 케어하고 자고 나면 이제 막 소독하고 코로나 시기였고 또 둘째는 호흡기가 약하다 보니까 절대 아프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애들 자면 몇 시간이 걸리든 소독 티슈하고 살균 소독 다 했었고 막 그런 정도로 저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제 여유가 없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엄마도 여유가 필요하다.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신랑도 이제 때마침 이제 교대로 근무가 바뀌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신랑 쉴 때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저 시간을 갖게 되어서 일단은 운동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아니면 제가 또 이제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이제 하고 싶은 공부를 이제 마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조금 더 애들이 크고 하면 또 이제 넣어두었던 재봉틀을 꺼내서 뭐라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 그리고 지친 엄마를 일으키는 사회의 손길. 그 덕에 엄마 혜진 씨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19개월 아기를 키우면서 같이 나눌 육아 동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말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말할 상대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 이제 우울감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육아맘이지만 저의 1시간이라도 여유를 갖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는데 마침 이제 신랑이 교대 근무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도 이제 1시간 정도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에어로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 육아하면서도 큰 활력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가는 날은 이제 문을 나서면서부터 해방감, 저만의 이제 시간이니까 나가는 순간부터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언덕길도 힘들 법도 한데 뭐 힘든 것보다는 이제 힘들어지면 음악도 듣다가 옆에 피어있는 꽃도 보면서 이렇게 신나게 가요. 가서 이제 에어로빅 시작하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또 거기서 맞춰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그게 또 큰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를 또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법. 엄마 신혜진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빠로서는 정말 100점. 완전 딸바보. 딸한테 엄청난 애정을 줘요. 엄청난 애정을 주는데 이제 딸이 이제 6살이고 이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이제 수연이의 말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잘 삐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중간에서 이제 하야를 시키는데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신랑이 이제 안전 쪽으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도 이제 책꽂이나 이제 높은 거 이제 넘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다 띠 같은 거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뭐 부딪힐 만한 모서리는 다 이제 테두리, 스펀지 테두리 둘러가지고 다 하고요. 네, 저희 집에서 이제 아빠로서는 100점. 그리고 또 자기보다 이제 부인을 더 잘 챙기는 신랑, 그래서 남편으로서는 101점 정도. 네, 지금 걱정이라면 또 자기도 좀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너는 나를 위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오늘도 평범하고도 행복한 일상을 쌓아가는 가족들. 먼저 고단한 시간을 지나온 선배로서 엄마 혜진 씨가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아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보면 산부인과 산부인과 케이스도 나오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설마 저런 케이스가 나겠어? 이런 거 되게 많았었거든요. 또 육아서에도 뭐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률이 정말 걸리기 힘든 확률인데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거는 다 본인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연희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내용의 어떤 케이스랑 너무나 닮아가지고 어떤 저런 드라마 같은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거기 너무 슬퍼하다가도 내 잘못 아니야 라는 생각하다가도 너한테도 아기한테도 고맙고 버텨준 엄마한테도 참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끝은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는 숭고한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너를 10개월 동안 품어 지켰고 너는 그 속에서 잘 자라 나와줬고 되게 숭고한 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연희를 약병원에서 입원해서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다 산모들이 다 커튼을 치고 아무 말도 없이 울고만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엄마의 그 슬픈 감정이 아기한테 다 전달이 된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예정일은 너무 오래 있었고, 저도 솔직히 끝은 장담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슬픈 감정은 주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해서 누워서 뜨개질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뜨개질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딸내미 이제 올 때 하나 만들어서 주고, 엄마 기다려줘,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리고 또 이제 누워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못할 때도 있어요. 이제 2달 반을 링거를 꽂고 있으니까 이제 혈관을 찾지 못해가지고 정말 하는데 이제 꽂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누워서 이걸 하면은 이제 이게 피가 이렇게 역류가 돼가지고 이제 혈관을 막기도 해서 이제 그럴 때는 못하지만 또 그럴 때는 또 나름 또 이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찾기도 하는데, 정말 이제 임산부가 된다는 건, 일단 임산부가 되셨다면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 결정해 주셔서 정말 대단하시고 아기한테도 정말 많은 축복인데,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아이에 대한 걱정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니까요. 하지만 본인도 믿으시고 아이도 믿으시면 정말 예쁜 아기 웃으면서 엄마한테 눈 맞아주면서 웃어줄 거니까, 네, 일단 임산부 되신 분들은 많이 축하드립니다. 욕심껏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장녀이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좀 숨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연이, 이연이는 뭐 비싼 가해를 많이 해주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가 원하면 어떻게든 이제 뭐 도와주고 할 수 있으니까 욕심껏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경험해보고 좀 꿈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 수연이, 이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아이답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걷는 동안은 울퉁불퉁 험하기만 하던 길. 지나고 보니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작은 고개였습니다. 수현, 이현인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키우는 행복, 잘하는 세상을 더 많은 가정이 만나길 기대합니다.